자, 기억나시죠? 여기 눈은 의인화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넘치지 않았으나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잠시만. 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가르쳤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눈은 서리법이 쓰였고, 흔들리는 가지는 여기에다 꽃을 피우는 거니까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꽃은 사랑. 꽃을 피웠다, 황홀을 피웠다, 사랑을 위해서. 피우려고, 위하여. 얘네들이 다 같은 의미. 도전을 했으니까 의인법.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의성어와 의태어. 어떻게 어떻게 뭐뭐 했겠지, 어떻게 어떻게 뭐뭐 했겠지. 학교에서는 대꾸라고 했어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수업, 어떤 실패의 반복, 어떤 실현의 과정. 뭐뭐 했겠지, 뭐뭐 했겠지는 추측입니다. 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첫사랑은.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햇솜 같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다 퍼부어준다. 헌신, 희생. 마침내 표현은 저 황홀은 은유법. 그리고 이것은 눈꽃을 비유하는 것. 보아라. 명령형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요거를 예찬적 어조라고 했어요. 음. 이게 전체가 예찬이야. 그리고 봄이 되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불에 댄 자리 같이 쓰였죠. 첫사랑이 맺어지고 실패로 끝난 고통의 자리, 아픈 자리. 첫사랑의 아픈 흔적? 첫사랑, 실패한 첫사랑의 아픈 흔적, 경험.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역설, 얘는 봄꽃. 그렇게 돼요. 저항어리 첫사랑, 눈꽃, 은유. 얘도 은유, 역설이고 은유법이고. 자,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찾아 쓰래요. 여기 했어? 문제? 요런 거 문제 풀어봤어? 여기. 눈, 봄. 그래서, 저 딱 첫사랑만 풀었어요. 자, 계속해서 가죠, 뭐. 이게 근데 문제는 여기 답이 꽃이 나왔는데 애매한 지점이 있어. 꽃이 지금, 물론 봄이 돼서 피었으니까 봄꽃이긴 하겠는데, 꽃 그 자체는 특정 계절을 짐작할 수가 없지. 꽃만으로는. 그지? 또 하나. 상처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 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한다. 예찬적 태도 동그라미. 1번 가보죠.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색채 대비 없어요. 색깔이 굳이 있다면 눈이 하얀색이겠지. 그 이외에는 색깔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색채 대비 없고 대비가 없지. 비유적 표현 통해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비유에는 은유나 직유, 의인.
등등등이 비유야. 비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 현실을 제시해 줘야 돼. 여기 누는 도전을 했다고 은유, 의인법을 썼습니다. 그 도전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거죠. 비유 있고. 황홀, 은유법 쓰였어요. 자, 햇송 같은 마음, 지규법 쓰였어.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은유법 쓰였어. 근데 이것들이 다 나의 눈이 가진 마음을 비유하고, 그리고 눈을 의인화했고, 도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맺기 위해서 피어난 꽃을,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하고, 봄꽃을 상처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 비유는 있지만 이건 아니다. 쉽게 그냥 예찬적 얻어서 한번. 계절적 시어를 통해 까지는 맞지만 이중적 속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때 대상은 눈이죠, 눈. 추측의 표현을 통해 추측이 있어. 뭐뭐 했겠지, 뭐뭐 했겠지. 근데 대상의 한계가 아니라 아마 그러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답은 3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꽃을 피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대상. 흔들리니까. 그래서 잘 피우기가 어려운 거야. 오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주체. 눈, 오케이. 디귿. 일시적인 사랑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성을 부여하는 소재? 아니요. 한 번 바람이 불면 쉽게 사라지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사랑. 영원성과 상관이 없죠.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래서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는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나머지도 잘 알아둬야 돼. 문제를 통해서 꼭 적절한 선지를 외워줘. 적절한 선지를. 제발. 자, 상처와 어울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 A에서 사용하려는 표현 방법, 역설법, 은유법. 그죠? 서술형은 뭐 굳이 시험 문제로 뭐 학교에서 서술형 나오디? 그거는 없어요. 좋아. 그래서 여기서는 상처는 왜 그러냐면 첫사랑의 실패를 혹은 아픔을 극복한 후에 후의 성숙한 사랑을 강조. 사랑의 뭐 아름다움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 명령형 종결 표현은 종결은 마침표 찍을 때 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보아라죠. 이 보아라를 예찬적 어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봄꽃이 피어난 걸 놀라움에 감탄에 감정을 강조하면서 독자에게 함께 봐주기를 함께라고 독자도 보기를 강조하는 거죠. 화자의 감탄의 감정을 드러내는 한편 독자에게 또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연현상에 빗대어 사랑의 과정을 드러낸 표현 이런 거 우리가 유추라고도 하죠. 눈꽃이 피는 걸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시어를 반복하여 눈이 춤추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
남분분, 남분분 이런 게 시어 반복이죠. 명령의 어미를 활용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한 표현. 마침내 표현은 황홀 뭐 이런데 보아라. 나뭇가지에 표현한 꽃을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한 것에서 꽃을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했다. 사랑을. 이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뭐 꽃을 추상적 관념으로 표현했다기보단 추상적 관념을 꽃으로 표현했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구체적인 꽃을 뭐라고 황홀이라고도 표현하고 황홀이라는 감정이니까 추상적이지. 뭐 아름다운 상처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그래서 은유적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네 다 적절해. 계절의 순환, 이별한 사람과 재회에 노력하는 모습 없어. 그리고 이거 계절의 흐름은 인정이 되지만 순환까지는 아니겠다. 순환이려면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은 보이죠. 겨울에 눈꽃이 폈던 데서 봄으로 흐르는. 여기 풀려 있어? 14페이지? 유진아, 풀려 네? 있니? 어. 14페이지 풀려 있어? 저는 풀었어요. 너는 풀려 있어? 채점도 했어? 좀 했어요. 몇 번까지? 저 딱 쏟아놓은 평가문제 여기는 다 했어요. 15페이지까지? 8번? 네. 아, 정말 적게 풀었군. 유진, 너는 어디까지 풀려 있어? 잤구나. 유진아? 저요? 어. 저, 그러게요. 저 아직 학습지도 못 찾았는데. 아, 이 프린트를 못 찾았어? 저 지금 찾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표지. 이렇게. 그거는 있어요. 이거야, 지금 하는 거. 오, 근데 그거 푸는 거였어요? 아, 진짜. 당연히 시험범이니까 다 풀어야지. 자, 오, 그러면 수연아, 여기 14페이지랑 15페이지에서 틀린 거 있니? 혹시 풀고? 궁금한 거? 그냥 가? 틀린 건 있는데 이해는 돼. 왜 틀렸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틀린 거? 네. 오케이. 그러면 도집, 감정이입, 도치법 다 없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없습니다. 얘는 다 없고. 나는 직유법,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 요거 기억나죠? 이게 학습 활동에 있었던 겁니다. 시.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건데,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보면, 이때, 제목은 청노루인데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노루죠. 그런데, 먼 산 청운사, 여기, 멀리서 바라본, 먼은 시적 허용, 문법에서 어긋나는 표현이지만 쓴 겁니다. 푸른 구름의 절에 있는 낡은 기와죠. 원경이 되겠죠. 멀리서 본 풍경. 아마 이 원경은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는 원경, 아니면 여기까지도 원경일 수 있습니다. 자, 자하산, 청운사도 그렇고, 자하산은 자주색, 보랏빛 산, 보랏빛 노을의 산, 뭐 이런 뜻입니다. 음, 어떤 탈속적이고, 탈속적은 속세를 벗어난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여기도 마찬가지 탈속적. 봄이라는 계절에서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구비를 청로가 막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 그냥 보통 해석이. 음? 그런 길인데 여기를 역동적 이미지.
그리고 호흡이 아주 빨라지는,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거. 이거는 클로즈업 한 거죠, 눈을. 그러니까 완전 근경. 요 정도까지는 원경이라고 할까? 앞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탈속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청로루. 아주 순수한 존재. 다 시각 위주죠. 자, 여기 파란색, 자아산, 보라색, 청로루, 푸른색, 구름, 하얀색.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정서는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런 것들이고,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네 마디. 대체로 이 작품에서는 사음보의 율격을 띱니다. 자, 의도적인 시행 배열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읽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조절하게 만들고 있어. 어떤 동양화의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그림의 풍경 정도로 봐도 되겠다. 여기 나는 역동적 이미지는 있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철원같이 듯이 직유법이 없습니다. 이게 수학이랑 다르게 국어는 아닌 것들도 꼭 확인해 줘야 돼. 나는 의인화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의인화가 없어요. 나에는. 청로루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의 특징을. 자, 계절적 이미지 봄는 녹으면. 그죠? 여기는 눈과 이런 게 나왔으니까 답은 5번.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 중에서 다른 건 됐어. 수미상관은 시작과 끝이 같은 거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 음성상지가 뭔지 보셔야 되고 대꾸도 어디 나는지. 대꾸는 여기 있었고요. 음성상징어는 싸그라싸그라 남분분 남분분. 추측의 표현 뭐뭐 했겠지 뭐뭐 했겠지. 은유법 많이 나와. 여기 은유법. 도전도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눈이 도전을 계속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햇송 같은 지구법. 다 됐지? 나의 표현상 특징은 가장 적절한 것. 색채 이미지 답 1번이네요. 탈속적 분위기. 아주 신비한 분위기입니다. 이 세상 같지 않은 분위기. 의나 없어요. 비유적 표현, 이중적 속성. 자꾸 이중적 속성이 나와. 비유적 표현 있나요? 비유적 표현도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봄눈, 봄눈이 녹았다는 계절의 변화 정도로 볼 수 있을까? 허리야. 정서의 급격한 변화 양상. 정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은 틀렸습니다. 화자의 정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죠, 풍경은. 감정이입 없습니다. 나머지. 명사형으로 종결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디가 끝날 때, 뭐뭐 하는 철수,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명사형 종결형이에요. 명사형 종결은 문장이 끝날 때 혹은 시행이 끝날 때 명사로 끝나거나 또는 음이나 기로 끝나면 명사형 종결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다 보면 여기 명사형 종결 하나 있네. 여기도 있다. 낡은 기하지. 명사로 끝났어. 여기는 있네.
여기는 뭐뭐 하려고 안 왔으랴. 명사형으로 끝나는 건 여기 하나 있네. 명사 수백 번. 요거 하나 있습니다. 나에 사용된 거. 명사형 종결을 사용하고 있다. 일단 이거 쓰였죠. 대상과 나, 화자가 동일시. 동일시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폭의 그 동양화처럼. 경치를 묘사한 후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데 정서가 표출돼 있지 않아요. 나의 정서가 표출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대상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풍경만, 그리고 풍경과 청놀이의 모습만 얘기하고 있죠. 정서 표출이 없어요.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좀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자, 시행 배열의 효과 이런 것들은 다 학습 활동을 활용한 것 거예요. A에 나타난 시행 배열의 특징을 그 효과를 두 가지 여기 뭐 쭉 나오는데 봐봐. 하나의 시행을 많은 음보로 구성하면 빠른 호흡으로, 하나의 시행을 하나의 음보로 구성하면 느린 호흡. 그러니까 한 줄을 네 마디를 다 쓰는 거랑 한 줄을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로 처리했을 때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얘는 동일하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요 마디를 길게 말해야 되는 거지. 호흡이 그래서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호흡처럼 대상의 동적 이미지를 부각하나 어떨 때 빠른 호흡일 때 특정 시에 주목하게 하거나 여운을 준다. A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역동적 이미지로 급박한 호흡으로 가다가 갑자기 한 음보 하나하나로 하나의 시행을 처리했죠. 그래서 호흡이 느리다. 하나의 시행을 하나의 음보로 처리해서 호흡이 느리다. 그래서 이때 뭘로 끝나요? 구름이라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느린 호흡으로 특정 시어에 주목하게 만들고 여운을 준다. 이 정도로 끝나면 효과가 되겠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상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감으로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같은 말로 관념적이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기억은 은유적 표현으로 추상적 개념을 나타낸다. 기억. 그 봄꽃의 모습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해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적절하고. 자, 난 근데 1번 선지가 자꾸 걸리적거려. 그러냐면 은유적 표현을 쓰였는데 실제로 봄꽃을 표현하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그럼 뭘 표현한 거야? 봄에 핀 꽃을 표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추상적 개념 그 어떤 거야? 봄에 핀 꽃은 한 번의 사랑이 실패한 후에 성숙한 사랑에 해당된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적절. 여기 이런 문제 잘 알아도 중요해. 기억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수식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 역설법, 상처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울리지 않는다. 니는 자연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니은 어딨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굽이. 아마도 피어있지 않다가 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속잎이 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은 시행을 조절하여 급박하게 움직이는 동적인 분위기. 그치? 많은 음보로 처리했잖아. 답은 5번.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관찰하고 니은은 관찰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고 자연의 현상과 기억은 봄꽃 첫사랑의 실패 후 아픔을 극복하고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과는 뭐 상관이 없죠. 자, 요거 이런 거 A와 B의 의미를 제시하래요. A는 뭔데? A 꽃 사랑 눈 사랑을 이루려는 존재겠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표현 방법의 효과, 문학의 미적 가치. 그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 아름다움의 사랑의 가치를. 그럼 뭐 그런 정도죠.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인간사와 관련지어서 꽃의 자연현상을 인간사와 관련해서 쓴 효과의 경우는 인간의 사랑과 자연의 현상을 연결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런 정도로 가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에서 화자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을 주목, 관찰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노력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화자는 무조건 나예요, 시에서. 화자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춤추는 것으로 묘사하여 표현하고 있군. 남분분 춤추었겠지. 이렇게 표현하니까. 화자는 눈이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을 긍정적인 가치에서 오케이. 황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대꾸의 기법을 활용하여 주목하는 시적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나에서는 대꾸가 있나요, 일단? 먼 산 처음 오는 사닥인데 사는 자산 보면. 자, 일단 대꾸가 없습니다. 주목하는 시적 대상을 나열하는 것까지 맞는데요. 대꾸가 없어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시선의 이동이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나갈 거. 우리가 선운사에서 가봅시다. 어? 대단한 평가 문제 삼진천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버리지 말고 1번 같은 경우는 가에만 집중해서 풀어봐봐. 공통점은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풀 수 있겠지? 여기 볼까요? 잠깐만. 이거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할까? 같이 풀까? 지금 하듯이 뭐 같이 풀어볼까요? 음.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역설적 표현 통해서 예찬하는 건 갑니다. 나는 시험 포함이 포함되지 않지, 고리타적은. 명령적 어미를 통해 경탄을 드러냈다. 여기 광어를 보아라. 뭐 이런 것들 감탄. 서리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서리적 표현. 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상한 건 뭐냐면 허망한 정서. 이거는 허망한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해당 사항 없네요. 계절의 변화는 있다고 볼 여지도 있죠. 눈이 있다가 봄이 되는 것들.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이런 거 황홀, 가장 아름다운 상처, 눈은 의인법, 햇솜 같은 마음, 직유법, 얘네들은 은유법. 대상의 속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1번 가지고는 속가내지지가 않는다, 답이. 1, 2, 4, 5, 아니, 1, 2, 3, 5가 가와 관련된 다 적절한 표현. 2번, 얼마나 하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인 눈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겠어. 오케이. 수백 번은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과 헌신적인 면모. 그렇지. 미끄러지는데 실패하고 실패해도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데에서 휙 날아갈은 언제든 쉽게 끄는 사랑의 속성을 제시한다. 그렇지. 약간 좀 허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눈의 모습이 나타난 거래요. 마침내는 눈이 노력 끝에 피어낸 결실인 눈꽃의 아름다움. 마침내 피어낸 저 황혼. 오케이. 눈꽃입니다. 봄꽃이 아니라. 답은 5번이겠네. 한 번 된 자리는 봄꽃이 피었던 자리가 아니라 눈꽃이 피었던 자리인 거죠.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해송 같은, 성화 같이, 직유법 쓰였어요. 해송 같은은 순수한 마음, 대상에 대한 눈에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다. A와 B의 공통적인 기능, B는 빼놓고 A, 봄이면 그 정도인데 뭐. 둘 다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죠. 봄이라는 뭐 그 정도. 먼 산 청운사 이거 나올려나? 자, 가는 됐고 나에만 집중. 여기도 나에만 집중, 여기도 나에만 집중. 그래서 자, 나는 비유적인 기법으로 대상을 형성한다. 형성은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비유 없습니다. 비유. 정형적 율격에 따른 정형적 율격은요. 정해진 율격인데 시조나 가사의 경우나 그래요.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틀립니다. 비유적 없고요. 정형적 율격 아니에요. 모두 색채로 대상. 자, 어쨌든 나는 색채어 있습니다. 푸른색, 자주색, 청색, 흰색, 구름. 8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예요. 나 작품. 담담한 어조까지는 맞아요. 차분한 어조. 체념과 상관이 없습니다. 추측의 표현 없어요. 그건 첫사랑에 냈었지. 직유의 표현도 없습니다. 비유 없어요. 청유도 없어요. 어? 여러분 너무 5번인가요?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업. 봄는, 녹는 거. 시간의 흐름을 드러낸다. 이거 썼단 이거야. 봄는, 녹는 거. 가 됐고. A. 요거 시행별의 효과. 자꾸 나오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운을 주고 특정 시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나를 감상한 거. 나에만 집중합니다. 아니, 뭐지? 가랑 나. 나는 얘인데. 됐고. 나에서 자아사는 작가 예상대로는 환상적인 공간이겠군. 그리고 청노는 이상훈사는 탈수적인 순간 녹였어. 4번과 5번은 다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자, 선운사에서 문학의 구성 원리인데, 자,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학 작품은 아까도 했지만 요게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인물, 사건, 배경, 주제, 행동, 뭐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표현 기법으로 형식적인 측면. 요게 내용, 요게 형식. 여기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표현이라고 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나머지 뭐 공감적 비판, 공감 말 그대로 공감해서 수용하는 거고 작품 속의 어떤 내용을 비판적은 옳고 그름을 주로 따져가지고 바라보는 것. 창의적은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것. 문화에 관련 서정, 서사, 극, 교술. 요거 그 이론적인 부분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자가 나오고요. 주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서정 관련 시죠. 또 특징은 없네. 특징은 운율, 심상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자, 소설의 경우는 서술자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는 아직 근데 안 했지, 학교에서. 아, 유자소설 있었잖아. 맞다. 서술자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 음, 이거는 인물 사건 배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시나리오 얘네들도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아직 안 배웠지만 극에서는 서술자가 없다는 거. 없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 극적 사건, 드라마를 표현한다. 둘 다 사건을 소재로 다룹니다. 둘 다 사건을 기본적으로 해요. 얘는 근데 라이브로 공연해 줍니다. 극은. 학교에서는 아직 안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교훈적인 내용. 교술 갈래, 얘네들. 얘네들은 교술 갈래는 수필, 일기, 기행문 등등등. 극은 됐고, 희곡, 시나리오, 서사 갈래는 소설. 얘는 희곡, 시나리오, 서정은 시. 자, 감상을 하는 문학의 감상하는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니까 작가와 관련된 맥락에서 작품을 볼 수 있고, 독자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나 감동, 깨달음을 얻는가, 자신의 삶에 뭘 성찰했는가와 관련돼서 감상을 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 혹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의 시대, 창작된 창작의 시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로 창작된 시대를 얘기하죠. 문학사적 맥락, 문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선운사에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피는 건 힘든데 지는 건 잠깐. 피고 지는 게 대주죠. 대꾸입니다. 대꾸인데 대조죠. 자, 피는 것에 집중해 볼까요? 피는 건 힘듭니다. 자, 피어나는 것, 그대가 내 속에 피어나는 거 아주 순간이에요.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다. 자, 피어나는 건 이렇게 되고요. 자, 피는 것은 시 그 자체에서 보시면 되는데 외울 게 아니라 피는 건 힘들고 피는 건 순간에 순식간에 피어난다. 근데 지는 건 어떠냐? 요 색깔로 가볼까? 지는 건 잠깐. 요건 강조. 아주 잠깐. 됐고. 뭐뭐 없이 뭐뭐 없이. 또 지는 거. 지는 건 쉬워. 오케이. 잠깐이고 쉬워. 자, 그다음에 이번엔 다른 색깔로 가볼까? 이번엔. 그러면 지는 건 이별인데 이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고 싶은데 잊는 건 오래 걸려. 순간이지 않아. 잊는 건 한참이야. 잊는 것도 순간이면 좋겠네. 그만큼 뭐다?
이별의 고통이 심함을 드러내면서 소망도 드러내는 겁니다. 이별했으니 이 이별로 인한 슬픔도 금방 끝났으면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거고요. 시작과 끝 수미상관. 자, 피는 것과 대비되는 식구는 여기 나오죠. 뭐 지는 거죠. 종결함이 뭐뭐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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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데가 반복돼서 나오면 뭐뭐이더군 뭐뭐이더군 뭐뭐더군 뭐뭐더군. 이건 참 허망한 거야. 꽃이 지는 거 참 힘들었는데 너무나 잠깐. 그렇게 잠깐 사이에 이별하고 말아. 이거는 약간의 허망함을 드러내기도 해요. 허탈함. 아직 본격적으로 발동이 안 걸렸지, 너네가 공부할 생각에.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다. 시적 대상은 누구겠어요? 그대인데 그대를 원망하진 않아요. 원망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냐?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와서 좀 풀자. 얘들아. 네. 유진 수고했어. 수현이도 수고했고. 나머지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확인을 일부러 안 했나? 음, 아니면 다른 학원 다니나? 아, 유자소전도 윤지는 다른 학원 있다 그랬어요. 맞아, 맞아. 윤지는 그런데 승혁이 동광이가 안 들어와서. 근데 동광이 들어갔어도 지금 나간 부분은 시험범위랑 겹치지 않아. 야, 어쩌면 교과서가 똑같은데 하나도 안 겹쳐. 첫사랑 하나만 겹쳐. 아니, 뭐구나. 선운사도 겹치지 않아요? 아, 맞다. 선우사도 겹치는구나. 그렇게 두 개밖에 안 겹쳐, 진짜. 아니네. 오늘 왔으면 같이 할 수 있었겠네. 미치겠네, 진짜.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자. 감사합니다. 야, 그 문제 풀어, 네, 와서 열심히 풀자, 우리. 네. 풀어올 거야? 아,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유진이도, 유진 벌써 나갔나? 아니요. 아니네.